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원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소화기계 공부를 해 볼 건데요. 학생들 교재 104페이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이제 이질, 크론병 이런 것들 확인했는데요. 이제 이어서 진단 용어로 이제 디버티큘라이티스라고 해서 우리 디버티큘럼 그 개실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개실염 또는 개실을 이제 곁주머니라고 해서 주로 이 개실은 그 대장에서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대장의 벽에 생긴 그 개실 내에 장 내용물이 쌓이면서 이제 발생하는 염증을 개실염 또는 곁주머니염, 그래서 디버티큘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복막염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복막염은 페리토나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복막에 그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 복막염 같은 경우는 우리 충수돌기염에서 빨리 발견을 못 해가지고 충수돌기염이 이렇게 터지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생기는 급성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복막염, 페리토나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페리토니움, 그래서 복막에다가 아이티스, 염증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라고 해서 선천적인 질병인데요. 히르슈스스프렁스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장 말단부에 여기 보시면 대장 말단 부분에 그 근육층에 신경절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절 세포는 근육을 장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인데요. 장 운동을 담당하는, 그래서 수축이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신경절 세포가 선천적으로 결여가 되면서 여기 보면 신경이 없다 보니까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이 이렇게 직장이 허탈돼서 장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질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이 폐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 히르슈스프렁스 디지즈는 이제 선천적인 질병이고, 그 다음에 남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증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배설을 잘 못하다 보니까 변비라든지, 또 배설을 못하니까 복부 팽만이라든지, 이제 위로 이제 역류가 돼서 이제 구토라든지, 그래서 이런 증상 때문에 이제 발육지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개실에 염증이 생기는 걸 보시면 우리 디버티큘로시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개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요 개실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붉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디버티큘라이티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실이 있다가 얘가 이제 블리딩,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블리딩 디버티큘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센딩 콜론, 그래서 하행 결장이라든지 시그모이드 콜론, 그 S상 결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디버티큘로시스, 개실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실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파거스 그 식도에도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 결장에서 많이 생겨서 이 개실염은 대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켈스 디버티큘럼이라고 해서 메켈 개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메켈 개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원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부 소장하고 배꼽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엄마 몸하고 태아하고 이렇게 관을 이어주는 거 우리 학생들 다 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출생 후에는 요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조직이 남아 있어가지고 개실이 발생하는 것을 메켈 개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난환 장막이 막혀야 되는데 막히지 않아서 생긴 기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장, 그 돌 창자에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장감막 부착부의 반대쪽에서 요 메켈 개실, 메켈 스티버티큘럼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레우스는 이제 장폐색증 또는 이제 창자 막힘증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소장에서 많이 막히는 것을 장폐색증 일레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일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카니컬 일레우스가 있고요. 파랄라이틱 일레우스 이렇게 해서 기계적 폐색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이 그 장 운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일레우스가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장이 이제 파랄라이틱 마비가 되면서 일레우스가 오는 마비성 폐색 이렇게 두 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그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IBS라고 해가지고 이리터블 바월 신드롬이라고 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리 뭐 과민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런 대부분의 질병을 우리가 이제 IBS라고 해서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뭐 배변 장애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복부 팽만 이런 증상은 있는데 기질적인 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뭐 이거 스트레스성이에요, 과민성이에요 라고 하는 질병명을 IBS, Irritable Bowel Syndr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소화기계 질환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 인구의 20%가 앓고 있는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이 IB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기질적인 질병 없이 뭐 배가 아파, 뭐 배가 빵빵해, 배변 장애가 있어, 뭐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IBS,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켈 스티버티큘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리 회장에서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예, 그래서 회장에서 이렇게 메켈 게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아펜딕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소장하고 맹장 사이에 이렇게 충수 돌기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켈 게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없는데 태어나서 얘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막히지 않으면서 이 덕트가 막히지 않으면서 생기는 기형 중에 하나가 메켈 게실. 그래서 메켈스 디버티큘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투서셉션이라고 해서 장중첩증 또는 창자 겹침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 이제 겹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부장과 하부장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가지고 발생하는 것을 중첩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뷸러스라고 해가지고 얘는 창자 꼬임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틀리거나 서로 꼬이는, 그러니까 중첩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 가지고 두 개가 겹치는 것을 중첩이라고 하고요. 이 벌뷸러스 같은 경우는 서로 뒤틀리거나 꼬이는 이런 질병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보시면 네. 인투섭세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부장하고 하부장이 이렇게 겹치게 되는, 예, 이렇게
겹치게 되는 것을 인투섭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벌블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결장이잖아요. 상행 결장, 횡행 결장, 하행 결장, S상 결장, 그 다음에 렉툼 직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행 결장에서 시그모이드 콜론이 이렇게 겹치면서 꼬이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창작 꼬임, 벌블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첩이 되어 있느냐, 꼬여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명이 인투섭셉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뒤틀리거나 꼬이는 것은 버블러스, 창작 꼬임증 아니면은 장염전이라는 단어로 나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니아. 허니아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탈장, 탈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탈장 같은 허니아 같은 경우는 원래 있어야 되는 장기가 그 장소를 벗어난 상태를 우리가 이제 허니아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이렇게 서해부, 뭐 이렇게 우리 서해 탈장, 인규에날 허니아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꼽 부위라든지 횡격막 이런 데에서 이제 그 탈출이 되는 이런 허니아를 발견할 수 있고요. 복부 이외에는 이렇게 대퇴 부위라든지 아니면은 척추 골 사이에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뇌에서 그 뇌의 그 막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벗어난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있어야 된 장소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허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 인규에날 허니아, 뭐 여기 이제 인규에날 허니아, 뭐 그다음 움브리컬 코드 이제 제대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제대 탈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부에서 이제 반은 탈장이라든지 대퇴 부위에 이제 그 탈장 이제 뭐 이렇게 부위 같은 경우로 이렇게 벗어나 있는 나머지 이제 나오는 이런 상태를 허니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헤모로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치질이라고 많이 또 하는 요 치핵이 있는데요. 헤모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에이널 캐널, 항문관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이라든지 항문의 외부를 덮고 있는 피부 아래에 있는 정맥의 망상 조직이 부풀어서 생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부풀어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생긴 덩어리 이런 것들을 헤모로이드, 그래서 치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그 수술 용어에는 헤모로이덱토미라고 해서 치핵을 절제하는 이런 수술이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헤모로이드가 있고 헤모로이덱토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페리토니움, 복막이잖아요. 복강에 헤모, 혈액에 차 있는 것을 헤모페리토니움이라고 해서 뭐 혈액 복막 또는 혈액 복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헤모페리토니움 하면은 뭐 의미가 자동으로 떠오르겠죠. 복강 내에 혈액이 고여 있는 것을 이제 헤모페리토니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렉탈 캔서. 우리 캔서는 암이죠. 렉털은 직장. 그래서 직장에 생긴 종양을 이제 악성 종양을 렉탈 캔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렉탈 캔서. 우리 렉탈 캔서는 직장암이었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콜론을 붙였네요. 그러면은 결장하고 직장에 생긴 암을 콜로렉탈 캔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대장이라든지 직장의 악성 종양을 다 통틀어서 콜로렉탈 캔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이 결장암이라든지 직장암 또는 결장 직장암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50세 이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가족력이 좀 많은 이런 암 중에 하나죠. 이 결장 직장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족성 선종증, 폴립증을 갖고 있는 이런 환자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콜로렉탈 캔서. 그래서 결장 직장암.
그래서 우리가 요 단어만 봐도 어느 부분에 암이 발생한 용어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 간염, 헤파토, 간에 염증, 아이티스가 붙여 있는 건데요. 요 간에 생기는 염증을 다 이제 헤파타이티스라고 하는데, 일단은 간염, 헤파타이티스일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증상. 네. 여기 보시면, 네. 발열, 피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쫀디스, 황달. 그래서 우리 간이 안 좋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스클레라 쫀디스, 그 공막, 그 흰 자위에도 노랗게 황달이 끼고, 그 다음에 그 익테릭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그 피부에도 이렇게 노랗게 황달을 낀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패티기, 이제 뭐 전신적인 권태라든지 인다이제스션, 소화 장애라든지 이런 이제 전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게 헤파타이티스인데요. 이 헤파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음식, 그죠? 우리는 같이 먹는 음식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이제 감염에 노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그래서 우리 학생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그 서울에 있는 모 의원에서 그 일회용 주사기를 이제 여러 사람한테 그 사용을 해가지고 C형 간염 굉장히 많이 17명인가 감염시킨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이제 주사기 혈액을 통해서도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헤파타이티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주된 원인은 음식물이라든지 혈액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이 밖에도 이제 뭐 약물이라든지 알코올, 우리 알코올성 간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알러지라든지 이제 다양한 원인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급성 바이러스 간염 같은 경우는 우리 A형 간염 들어보셨죠? A형, B형, C형, D형, E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감염성이 엄청나죠. 예, 그래서 뭐 일군 전염병, 감염병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뭐 혈청 감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만성 간염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간세포가 이제 그 강그름 괴사가 된다든지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이제 지속되는 이런 것들을 만성 간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급성으로 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이 원인인 이 간염 같은 경우는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이라든지 화학약품에 의해 가지고 이제 중독이라든지 과민 반응이 이제 간에 나타나는 것들을 톡식 헤파타이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살펴보면 자가면역성 간염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자신이 그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요 자가면역성 간염 같은 경우는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간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이제 항체라든지 면역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발생한 염증, 간염을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퍼미넌트 헤파타이티스라고 해서 전격성, 우리 뭐 갑자기 뭐가 뭐 전격적으로 뭐가 뭐 결성이 됐다, 뭐 전격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격성 간염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무슨 간 경변이 발생할 만한 이런 것들이 없던 환자에게 급성적으로 간 손상의 발생이 나타나는 이런 이제 그 간염을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전격성 간염 같은 경우는 26주 이내에 혈액 응고 장애라든지 아니면 이제 간성 뇌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 것들을 그 퍼미넌트 헤파타이티스,
전격성 간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 이식 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간성 뇌증이나 혼수를 동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퍼머넌트 헤파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갑자기 사망하는 이런 50%의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이런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전격성 간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파타이티스 간염하면 우리는 그냥 뭐 옛날에 뭐 B형 간염 예방 접종 했어. 그리고 뭐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1군 감염병이야. 뭐 이렇게만 기억을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간염은 증상이 이제 뭐 전신 권태라든지 전신 증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은 질병이고, 또 간염은 간경변이라든지 간암으로 발전하는 이런 굉장히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질병 중에 하나가 이 헤파타이티스. 그리고 헤파타이티스가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 헤파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큐트나 클로닉이냐, 알코올릭이냐, 톡식, 그 다음에 오토이뮨, 퍼머넌트 헤파타이티스, 이렇게 여러 가지 간염이 있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버 시로시스 또는 헤파틱 시로시스라고 해서 시로시스는 경화,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리버, 간이 딱딱하게 굳어간다. 그래서 간 경화증. 그래서 이 간의 섬유 조직이 이렇게 자라면서 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이래야 되는데 막 울퉁불퉁한 이런 윤기가 생기는 이런 질병을 간 경화증, 그래서 LC, 그래서 간경변증, 간경화증, 리버 시로시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패티리버, 지방간. 그래서 지방간도 그 뭐 중년 이후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는 질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간에 중성 지방이 축적돼 가지고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알코올 과다 섭취에 의해 가지고 패티리버, 지방간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지방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이제 간에서 저장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나중에 써먹으려고 저장된 것들이 이제 중성 지방화 되면서 패티리버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쫀디스, 황달. 요 쫀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즙 때문에 또 발생이 되는 건데요. 요 담즙이 장애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피부색이 이제 노랗게 되는 이런 것들 이제 황달이라고 하죠. 이 황달 같은 경우는 obstructive jaundice라고 해요. obstructive, 이렇게 폐쇄됐다, 폐색됐다. 그래서 폐쇄성 황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출, 밖으로 잘 나와야 됐는데 그 유출에 장애를 받아가지고 발생을 하는 것을 obstructive jaundice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헤파틱 존디스라고 해서 간성 황달이라고, 그래서 간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 내에 뭐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간다던가 담즙이 혈액 내에 축적이 돼 가지고 발생하는 존디스를 헤파틱 존디스, 간성 황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실 게 헤모라이틱 존디스라고 해서, 헤모라이틱, 헤모, 혈액이, 라이틱, 약간 이제 이렇게 박리됐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용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헤모라이틱 존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혈구의 붕괴가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일어나면서 빌리루빈이 과잉 생산되는 이런 이제 황달을 헤모라이틱 존디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생아 황달, 우리 뭐 신생아들 햇볕 제대로 이제 못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적혈구가 이제 붕괴되거나 이래가지고 노랗게 되면 우리 뭐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뭐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생한 황달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생리적으로 그냥 뭐 어떨 때는 뭐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병적인 것은 태아적 아구증이라고 해가지고 산모하고 태아가 혈액형이 좀 부적합하면 이 태아적 아구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용혈황달이라고 해서 헤몰라이틱 존디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 손상, 그래서 이제 뭐 패티리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LC까지, 리버 시로시스까지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정상 간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점점들도 없고 굉장히 매끄러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방간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중성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외부로도 이렇게 중성 지방이 끼어 있다, 축적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간이 섬유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셀룰라이티스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다가 간경화,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정상적으로 평평했던 것들이 오그라들면서 표면에 울퉁불퉁하게 용기가 생기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파토마. 우리 오마라는 것이 이제 종양을 이제 오마라는 전미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간에 그 용종이 생겨서 암이 발생을 한 것을 이제 헤파토마라고 하는데요. 이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간세포암, 그 다음에 담관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담관암종,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간암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은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이런 암, 그래서 HCC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HCC는 헤파토 셀룰라 칼시노마, 그래서 헤파토 간의 셀룰라 세포의 카시노마 암종을 이제 HCC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간세포 암종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뭐 헤파토마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가 이 HC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레시스타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티스에서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요 담낭이 쓸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세균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요 쓸개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란자이티스라고 해서 그 담관, 그 담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콜란자이티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간내에 이제 담관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총담관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관에 그 덕트에 발생하는 염증을 콜란자이티스, 담관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석증, 담석증. 그래서 우리 갈스톤, 콜렌 리소시아시스라고 해가지고, 그 돌이 생기는, 우리 쓸개 돌이 생겼대, 요도에 돌이 생겼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담낭에 생긴 담석, 돌이 이제 담낭 경부, 목 부분이라든지 총 담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염증이 발생을 하거나 폐쇄를 일으키는 이런 증상들을 담석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담석이 이제 간 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수담관에 있을 수도 있고, 총 담관에 있을 수도 있고, 담낭 안에 이제 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파필러리 스피터, 유두 관략근 입구를 막은 이런 굉장히 여러
그 위치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요 담석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드롭스라고 해서 우리 갈블레더 담낭에 하이드롭스, 수종, 이제 점액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이제 하이드롭스 오브 갈블레더라고 해서 담낭 수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담낭 안에 점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차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GB 캔서라고 해가지고 이 갈블레더 캔서, 그래서 쓸개암 또는 담낭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담낭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이제 GB 캔서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GB 캔서 같은 경우는 뭐 메스꺼움이라든지 우리 너지아라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미팅, 구토를 동반을 하면서 체중이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복부, 그래서 오른쪽 알, 위쪽 상복부, 그래서 그 RUQ 쪽에 페인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낭암이다 보니까 당연히 쫀디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그 GB 캔서 같은 경우 갈블레더 캔서, 담낭암 또는 쓸개암 같은 경우는 요 그 스톤 그 담석을 많이 좀 수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쓸개암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남자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굉장히 많은 성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GB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호발 그 성별이 여성이다까지 좀 인지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